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알랭드 보통, 알랭드 보통이 지금 그 사람은 뭐 현대 철학자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이제 뭐 소설가라고도 얘기하고 뭐 또 미술 기획도 하고 하여간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20대 때 그 사람이 썼던 책이 러브 에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그냥 완전 그 전에 있었던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지 뭐 안나 까리리나 그런 종류의 어떤 책들하고 완전히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내가 왜 그 마음이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 느낌, 그 변화들을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변화와 느낌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선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알랭드 보통은 아주 그쪽으로 대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알랭드 보통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이 수명이 이렇게 이제 100세가 되는 우리 이제 현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깊은 통찰을 하고 또 학교까지 만들었어요. 뭐 스쿨 오브 라이프라고 영국에다가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영국이 취향에 맞는지 하여튼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로맨티시즘, 안나 까리리나 그런 어떤 그 열정적인 그런 사랑, 그런 것은 결혼 전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뭐 결혼을 뭐 언제 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격전적인 어떤 느낌, 사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수명이 짧아서 뭐 60대에 죽거나 뭐 60만 살아도 우리나라 옛날에 환갑잔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뭐 전 세계 뭐 어느 정도 OECD 국가 같으면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100세를 사냐 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랭드 보통이 진단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 보면서 자전거를 이제 타는데 잘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여러 번의 넘어지는 결과를 거쳐야 되듯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하는 것들도 어떤 내가 나를 알아가고 상대를 알아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3세 때를 보라고 얘기해요. 3세 때.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그 전과 그 후를 보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3세 때를 보냐? 나의 3세 때도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 3세 때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찰력이 많이 필요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나 자신도 부모가 나의 3세 때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런 나가 되었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대가, 그러면 왜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3세 때가 중요하냐? 알랭드 보통은 얘기를 해요. 물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누나가 또 심리학도고 본인도 워낙에 심리학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프로이드 심리학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겠죠. 어쨌든 3세가 무의식 중이지만 이때 성격이 형성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이제 아이가 어떤 그 불안감에 젖는 아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안정돼서 빵긋빵긋 잘 웃는 아이가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불안한 아이가 되느냐 하면은 부모가 결혼할 때 보통 뭐 애가 이제 3년 전에 사귀거나 아니면 뭐 3개월 전에 사귀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을 해서 놓을 수도 있고, 또 애기가 놓기 싫은데 억지로 또 가지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딱 태어났을 때는 걔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걔는 그걸 다 이제 몸으로 다 그냥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안한 느낌, 부부가 놓기 싫은 애를 놨다, 이제 그 애가 태어났다면은 그 불안한
그 불안함이 애가 그대로 다 가져가 버려서 불안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애는 얼마든지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선 봐서 뭐 이제 돈이 많은 집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게 이제 있잖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게 점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사랑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천만 다행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 대 조건으로 만나서 결혼할 경우에는 걔가 이제 불안한 애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조건이 아기가 태어나서 다행스럽게도 부부가 사이가 계속 좋아서 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지, 너무너무,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이미 그런 약속을 했다면은 이제 정말 따뜻한 어떤 그런 서로에게 보내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걔가 이제 그런 어떤 불안정한 애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빵긋빵긋 잘 웃는 아이가 되어서 그게 10대, 20대 죽을 때까지 그때 형성된 것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를 알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호전적이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진짜 따뜻하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 중간쯤 되는 사람인지를 그때 그 상황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인생을 위해서 그때 그 당시에 알 수 없는 그 시점을 반드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알랭드 보통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김부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는 김부선이 굉장히 나약하고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퇴학을 당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었고, 그러고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는 나는 세상에 복수할 때 하면서 누구든지 나한테 걸리면 죽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선은 어떤 그런 상대를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갖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딸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랑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공지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김부선하고 반대 환경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이제 두 사람 다 보면 어릴 때 예쁘게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공지영 같은 경우에도 옛날 사진 같은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자신에게 자랑스러워하는 구석이 많이 있는데, 동시에 또 왜 그런 혐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엄마나 아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편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두 사람이 좋으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은 애는 저절로 그냥 편안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면은 두 사람이 그냥 사이가 나쁘지만 자기가 놓은 자식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좋아할 수가 있어요. 혹은 또 정오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정오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정오를 자식한테 쏟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애착을,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혹은 부인을 사랑하고 싶은데 관심을 안 주잖아요. 마음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자식한테 그게 대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아내, 대리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면서 불안정한 정서로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굉장히 나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자기들이 나약한 것을 이제 계속 포장해가지고 강인한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또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혐오가
드러나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재명이라는 이 이제 정의의 완전히 사도인 이 사람을 공격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노나 자기 혐오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해서 제가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공격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공격을 멈추지 않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김영환, 남경필, 그 다음에 이제 하태경, 그리고 뭐 이제 뭐 그 판사인가요? 하는 이정열 판사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막 또 무슨 심리학자, 그 사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말이 맞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언론을 계속 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내 같은 경우에도 이 거짓을, 이 끔찍한 언론과 이 정치권과 이런 주권자를 호도하는 이런 끔찍한 행태가 너무너무 이제 싫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계속 더 크게 저 같은 경우에도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나도 멈추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지사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만둘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계속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선에서. 그래서 이제 계속 싸움이 일어났던 건데요. 제 속마음은 그래요. 정말로 훨씬 더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실은. 그 두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 두 사람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거를 빨리, 이제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이제 스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이 끔찍한 비난과 혐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얽히고 설켜서 진행되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사실 이건 완전 전쟁이었잖아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싸웠던 우리 몇몇 전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청정 방송 하시는 그 청년분께서는 계속 이제 다니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다니면서 막 찍어갖고 올리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완전 막 방송국 JTBC 뭐 KBS, MBC 할 거 없이 막 이재명을 공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제 청정방송 그분이 녹화해갖고 올려놓은 걸 실시간으로 보면은 마음이 이제 일단 안심이 되면서 어떻게 이 전선을 꾸려갈까 또 이제 나름대로 계획이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죠. 또 뿐만 아니라 소수일 그분께서도 이제 분석해 주시는 내용들이 좋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이제 역사학자 최상천 선생님이 교수님이 얘기해주는 아주 지나왔었던 어떤 그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 스토리들이 진실하지 않으면은 나는 꺼버리거든요. 내 나름대로 캐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진실을 항상 발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짓을 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진영의 싸움상 거짓을 가지고 해야지 하면은 나는 그냥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분이 쭉 해왔던 얘기 속에서 끝없는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계속 신뢰할 수가 있었고 이제 도움을 또 많이 받았죠. 내가 내 생각과 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득력을 스스로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유니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수학적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A4 용지 하나하나 뽑아가면서 막 얘기하고 열정적이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그 열정이 너무나 이제 보기 좋았고 또 고맙죠. 같이 막 그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김포에 펀드 하시는 분도 이제 너무너무 이제 걱정될 때마다 나와서 이제 여러분 걱정 마세요 얘기해주는 아주 이제 너무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유병민. 그분도 뭐 이제 완전
기자 정신, 그분 기자 출신이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과 농장을 하시는데, 막 그 직접, 완전 기자 정신을 가지고 거기 직접 가가지고 막 그 취재를 하잖아요. 얼마나 탐사보도 하듯이 재밌던지. 그것도 이제 탁 들려주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가요? 또 한 분 또 계세요. 그 도봉 박홍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도 사시는 분이라 경기도에 있는 그 아파트를 찍어갖고 보여주고 또 이제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덕적인지는 내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반 이재명 전선을 막 만들어가지고 온갖 그 음해와 공작을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생각을 리얼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보니까 좀 정의파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전문가로서 자기의 빛나는 실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주옥 같아. 진짜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그 주권자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는 그 넓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의 물줄기를 형성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작은 물줄기, 큰 물줄기 뭐 이제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중에 또 이제 다른 물줄기들도 또 이제 생기고 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저기 오하이오에 사시는 올해의 가장님이 또 나오셔서 목소리 참 좋으시잖아요. 나오셔서 이제 너무 반가웠고 또 이제 항상 디테일에 강한 최인호 쌤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는데 최인호 쌤이 나와서 저는 반가웠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줄기들이 각자가 물줄기를 다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내 마음에 드는 물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드는 물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부 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라는 그 주권자를 생각하는 그 넓은 바다에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시간을 두고 그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또 이제 견제해 가면서. 그런데 그런 물줄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좀 달게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이제 그 김부선, 공지영 여기 꼽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그 필두로 해서 여기에 이제 적폐들이 모여 있는 게 눈에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폐까지 너무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한 명 한 명 공격을 심하게 하고 있었죠. 나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걸 멈춰야 된다. 근데 딱 이제 멈추는 계기가 또 되기도 했죠. 근데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내 스스로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 틀리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주권자 사랑하는 주권자의 어떤 그런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완전 정치의 저 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였는데 이제 서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불편을 줄 줄도 모른다. 나중 일이죠. 나중에 밝혀지면 그때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리부터 그럴지도 모른다 하면서 비난을 한다면은 너무너무 이제 그 부분은 아쉽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리고 또 그 박찬엽, 저는 그분이 옛날에 옷빛날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좀 뭔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마음을 접었다가 다시 또 이제 원래 나는 그분이 뭐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그 마음을 접었다가 다시 또 이제 역시 이재명 후보자밖에 없어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너무
왜 그렇게 하냐 하고 이제 막 그분을 비난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분 역시도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역시 이재명 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돌아왔다면 그것도 너무 좋은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이재명 그 도지사님에게 이제 한 분, 두 분 또 이제 새롭게 드러나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 고리들, 그분은 심리학을 이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시면서 화가시더라고요. 그림도 그리시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심리학도로서 이재명을 얘기하는 그런 그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제가 몇 차례 봤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고 좋았어요. 그분도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데 글쎄 지금 몇 개 본 걸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다.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예, 전부 다 사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너그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바다로 가는 어떤 길이잖아요. 그 길을 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바이!